ISA 통장 갖고 계신 분들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요? 아니고요. 기존 ISA는 그대로 두고 완전히 새로운 역대급 ISA가 6월에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슈퍼 ISA. 나이도 소득도 제한이 싹 사라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르고 지나치면 청년 도약 계좌랑 중복되는지 기존 ISA 해지해야 되는지 헷갈려서 혜택 놓치는 분들 분명 생겨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 딱 정리됩니다. 자, 그래서 슈퍼 ISA 얘기 들어가기 전에 기존 ISA가 뭐였는지부터 짚고 갈게. 이거 알아야 뭐가 바뀌는지 감이 오거든. ISA 풀어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이름은 되게 딱딱한데 쉽게 말하면 그냥 맞는 절세 통장이야. 통장 하나 안에 주식도 담고 펀드도 담고 ETF도 담을 수 있어. 그러면서 세금을 확 깎아줘. 그래서 직장인들이 재테크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꺼내는 카드가 바로 이 ISA였어. 근데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제도도 아니에요. 2016년부터 쭉 있었어요. 벌써 10년 된 통장이라는 얘기죠. 숫자로 보면요, 2025년에 ISA 가입자가 700만 명을 넘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불과 9개월 사이에 100만 명이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절세에 목말라 있냐, 이 숫자 하나로 설명이 되는 거지. 그럼 혜택이 얼마나 좋았길래 이렇게 몰렸냐? 보면 일반형은 수익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아예 안 떼. 그 위로 넘어가는 수익은 9.9%만 떼. 원래 일반 계좌에서 주식 배당이나 펀드 수익 생기면 15.4% 떼가거든? 근데 ISA 안에서는 그게 9.9%로 뚝 떨어져.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그냥 들고만 있어도 세금 차이로 돈이 쌓이는 구조인 거야.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게 그렇게 좋았는데 왜 또 새 ISA를 만드냐? 한계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일단 납입 한도 1년에 2천만 원, 평생 합쳐서 총 1억 원. 이거 이상은 아예 못 넣어. 목돈 좀 굴리려는 사람한테는 벽이 너무 낮았어. 그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400만 원. 주식 좀 잘 굴려서 한 해에 수익 1000만 원 나면 200만 원만 비과세고 나머지 800만 원은 9.9%로 세금 내야 돼. 좁아. 너무 좁아. 정리하면 기존 ISA는 잘 만들어진 통장이긴 했는데 한도가 작아서 월급쟁이 입장에서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다 이거야. 근데 이게 이제 확 바뀐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바뀌냐? 숫자로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정부가 왜 갑자기 ISA를 이렇게 확 뜯어 고치는 걸까? 그냥 선심 쓰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올해 1월 9일이었어요. 정부가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거기에 딱 박혀 있어요. 생산적 금융 ISA 신설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슈퍼 ISA의 공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만든 별명이 아니라 정부가 올해 성장 전략 1번 카드로 꺼낸 게 이 계좌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이냐? 숫자로 보면요,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쏟아부은 돈이 280억 달러예요. 원화로 바꾸면 약 40조 원. 개인이 한 해에 40조를 해외로 보냈다는 거예요. 2024년이 101억 달러였거든요. 1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뛴 겁니다. 그리고 올해 1월 한 달만 봐도 해외 주식 순투자가 42억 달러, 약 6조 원. 한 달에 6조씩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 놔두면 국내 주식시장 말라버립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왜 다들 미국으로 갈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에요. 말이 어렵죠? 쉽게 풀어볼게요. 숫자로 보면요, 한국 PBR이 1.3입니다. 세계 평균은 2.3이에요. PBR이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같은 실적인데 주가가 얼마나 쳐주냐, 이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는 2.3점인데 한국은 1.3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똑같은 스펙인데 한국 직장인이 미국 직장인보다 월급이 낮게 책정되는 거랑 똑같아요. 한국 기업도 똑같은 이익을 내는데 외국 기업보다 주가는 싸게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투자자 입장에서 뭐하러 한국에 돈을 넣겠어요? 옆 나라 가서 2.3점짜리 사죠. 그래서 정부가 결심한 거예요. 해외로 새는 40조를 국내로 다시 끌어오자. 어떻게? 세금 확 깎아줄 테니까 국내 주식이랑 첨단 산업에 투자해라. 이게 슈퍼 ISA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냥 혜택 주는 게 아니라 돈의 물기를 국내로 돌리는 공사인 거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럼 슈퍼 ISA가 뭔지 직접 뜯어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슈퍼 ISA가 대체 뭔지 제대로 뜯어볼게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슈퍼 ISA가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라는 거. 이름이 좀 다르거든요. 첫 번째가 국민성장 ISA, 두 번째가 청년형 ISA.
이 둘 차이를 모르고 가입하러 가면 창구에서 머리 하얘져요. 하나씩 천천히 갈게요. 첫 번째, 국민성장 ISA. 이게 메인이에요. 일단 가입 조건부터 보면요.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이게 끝. 나이 제한, 소득 제한 싹 다 없어요. 그냥 성인이고 한국에 살면 다 됩니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주부든 프리랜서든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존 ISA랑 가장 크게 달라진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럼 뭘 담을 수 있냐?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ETF, 국내 펀드, 그리고 국민성장펀드랑 BDC. 이 BDC는 나중에 따로 설명할 건데 일단은 비상장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핵심은 다 국내 자산이라는 거. 두 번째, 청년형 ISA. 이건 이름 그대로 청년 전형이에요. 조건이 좀 빡빡해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그리고 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이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돼요. 나이 넘으면 아예 못 들어가고 연봉 7,500 넘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왜 굳이 이걸 따로 만들었냐? 혜택이 하나 더 붙거든요.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해줘요.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이게 뭐냐면 내가 ISA에 돈 넣은 것만으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덜 낸다는 얘기예요. 비과세에 소득공제까지 더블로 얹어주는 구조. 대신 제약이 있어요. 청년형 ISA는 청년 미래적금이랑 국민성장 ISA랑 중복가입이 안 돼요. 셋 중 하나만 고르라는 거예요. 이 부분 꼭 기억해두세요. 나중에 딜레마 파트에서 다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캡처 타임입니다. 진짜로 이 장면 화면 캡처 한번 해두세요. 기존 ISA랑 슈퍼 ISA 뭐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숫자로 보면요. 일반형 비과세 한도 기존에는 200만 원, 슈퍼 ISA 확대한 기준 500만 원, 2배 반이에요. 서민형 비과세 한도 기존에는 400만 원, 확대한 기준 1000만 원, 이것도 2배 반. 그리고 나이 제한 기존 ISA도 19세 이상이긴 했지만 청년형이랑 일반형이 나뉘어 있었거든요. 슈퍼 ISA, 국민성장 ISA는 나이 제한 자체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소득 제한, 이것도 국민성장 ISA는 없어졌어요. 연봉 1억이든 2억이든 다 됩니다. 참고로 이 500만 원, 1000만 원 수치는 2024년 세법 개정안 확대한 기준이에요. 정부는 지금도 대폭 확대 방향만 공식화했고 정확한 숫자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해야 확정돼요.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다만 방향은 이쪽이라는 거.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있는 분들, 이 질문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 청년 도약 계좌 들고 있는데 청년형 ISA도 같이 드나요? 댓글로도 DM으로도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랑 청년형 ISA는 중복 가입 가능해요. 공식 문서상 중복 제한이 없어요. 왜 되냐?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청년 도약 계좌는 적금형이에요. 매달 일정 금액 넣고 이자 받는 예금 같은 상품. 근데 청년형 ISA는 투자형이에요. 주식이랑 펀드를 담는 계좌. 이 둘을 정부가 서로 다른 계좌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 같이 굴릴 수 있어요. 청년 도약 계좌로는 안정적으로 목돈 쌓고 청년형 ISA로는 투자해서 불리고 이런 식으로 양쪽 다 챙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딱 하나 주의. 청년형 ISA랑 청년 미래적금은 중복 안 돼요. 이건 공식적으로 막아놨어요. 청년 도약계좌랑 청년 미래적금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완전히 다른 상품이에요. 청년 도약계좌는 기존에 있던 거, 청년 미래적금은 이번 6월에 새로 나오는 거. 자세한 비교는 뒤에서 또 해드릴게요. 정리할게요. 슈퍼 ISA는 두 종류. 일반인용 국민성장 ISA, 청년 전용 청년형 ISA. 비과세 한도는 확대한 기준 2배 반, 나이 소득 제한, 실질적으로 해제.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 있어도 청년형 ISA 얼마든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함정 하나가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 들으면서 오, 비과세 한도 늘어나네, 나이 제한도 없네, 이거 무조건 가입이네 이러신 분들 잠깐만요. 이거 모르고 들어가면 뒤통수 제대로 맞습니다. 슈퍼 ISA 이 계좌에 뭘 담을 수 있냐? 국내 주식, 국내 ETF, 국민성장 펀드, 그리고 BDC. 여기까지예요. 끝. 그럼 우리가 그동안 많이 담아뒀던 거 있잖아요. 미국 S&P 500 ETF, 나스닥 100 ETF, 국내에 상장된 코덱스,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런 거 전부 다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미국 햄버거예요, 이게. 그거 안 됩니다.
떡 먹어야 돼요. 한국 거 먹어야 돼. 슈퍼 ISA는 식단이 딱 정해진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입산 재료는 아예 못 들어옵니다. 왜 이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 제도 애초에 나온 목적이 뭐였죠? 해외로 빠져나가는 40조 원을 국내 주식시장으로 끌어오겠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슈퍼 ISA에서 또 미국 ETF 사게 해주면요. 그거 그냥 세금 깎아주면서 돈 내보내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투자 대상을 국내로 딱 걸어 잠갔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럼 기존 ISA에 미국 ETF 넣어뒀으면요. 그거 어떻게 되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존 ISA는 그대로 유지 가능해요. 손 하나도 안 대도 됩니다. 미국 ETF 이미 담아둔 거, 앞으로도 계속 담을 거, 기존 ISA 안에서는 다 됩니다. 국내 한정 규칙은 슈퍼 ISA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슈퍼 ISA는 국산 전용 계좌, 기존 ISA는 기존 그대로. 그럼 기존 ISA 어떻게 하냐? 바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 나 기존 ISA 있는데 이거 해지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요. 해지 절대 금지예요. 왜냐면 기존 ISA랑 이번에 새로 나오는 생산적 금융 ISA는 중복 가입이 허용되거든요. 둘 다 갖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멀쩡한 계좌 깨서 옮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냉장고 2대 돌리는 거랑 비슷해요. 하나는 미국 ETF 전용 냉장고, 하나는 국내 자산 전용 냉장고. 칸을 따로 쓰는 거죠. 김치랑 아이스크림을 같은 칸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각자 용도대로 돌리면 돼요. 그래서 전략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기존 ISA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담아둔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해외 ETF 계속 굴리세요. 어차피 슈퍼 ISA에는 이런 거 못 넣으니까 기존 계좌가 미국 투자 전용으로 딱 역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6월에 슈퍼 ISA 열리면 거기는 국내 자산 전용으로 새로 여세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국민성장펀드. 이쪽은 비과세 한도도 대폭 늘어나고 나이 소득 제한도 없으니까 국내 투자 창구로 쓰는 거죠. 미국은 기존 ISA, 국내는 슈퍼 ISA 이렇게 두 트랙으로 굴리면 혜택을 양쪽 다 챙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단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에요. 3년을 못 채우고 중간에 해지해버리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돼요.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당하는 거죠. 비과세 받은 거 되돌려받고 게다가 페널티 맞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ISA 해지해서 슈퍼 ISA로 갈아타겠다. 이거 진짜 손해예요. 받은 혜택 다 뱉어내고 새로 3년 또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냥 기존 계좌 놔두고 슈퍼 ISA 하나 더 여세요. 그게 이득입니다. 참고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원금 한도 안에서 중도 인출은 가능해요. 계좌를 깨는 게 아니라 넣은 원금만 빼쓰는 건 돼요. 이건 혜택 추징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고민되는 부분 얘기해 볼게요. 청년 미래적금이랑 뭘 선택해야 하냐는 거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하나 짚고 갈게요. 청년분들한테서 진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에요. 그럼 청년 미래적금이랑 청년형 ISA 중에 뭘 골라야 돼요? 이거 솔직히 딜레마 맞아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황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케이스. 청년 미래적금부터 보면요. 이건 월 최대 50만 원씩 3년 넣으면 만기 때 최대 약 2,200만 원을 받는 상품이에요.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기여금이랑 이자가 붙어서 최종 2,200만 원. 연환산 수익률로 따지면 최대 16.9%입니다. 요즘 이런 금리 어디서 받아요? 없어요. 장점은 명확해요. 정부 기여금의 이자까지 다 확정이라 안정적이에요. 손해볼 일이 없어요. 대신 단점도 있어요. 적금이라 투자 성장이 없어요. 딱 정해진 만큼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치명적인 거 하나. 청년형 ISA랑 중복이 안 됩니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돼요. 출시 시점은 2026년 6월이에요. 두 번째 케이스. 청년형 ISA는 투자형이에요. 대신 혜택이 뭐냐면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해줘요.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적금처럼 확정 수익은 아니지만 주식이나 ETF로 굴려서 더 크게 불릴 수 있는 거죠. 대신 수익이 불확실하고 원금 보장은 없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안정적으로 목돈 먼저 모으고 싶고 적금이 마음 편한 분이면 청년 미래적금 가세요. 반대로 비상금은 이미 있고 이걸 투자로 굴려보고 싶다 하는 분은 청년형 ISA로 가시면 되고요.
34세가 넘었거나 연봉 7,500만 원을 넘겨서 청년 혜택 자체가 안 되는 분은 국민성장 ISA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하나, 국민성장 펀드 얘기 꼭 해야 돼요. 이게 국민성장 ISA 안에 담을 수 있는 핵심 상품이거든요. 규모부터 보면 5년간 150조 원이에요. AI, 반도체, 바이오, 수소, 2차 전지 같은 첨단 전략 산업에 돈을 붓는 거예요. 이 중에 일반 국민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공모펀드가 목표 6천억 원 규모로 2026년 5월 말에 나올 예정이고요. 운용사는 미래에셋, 삼성, KB 세 곳이 선정됐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진짜 커요. 3년 이상 투자하면 3천만 원 이하 구간은 40% 소득공제예요. 숫자로 보면요.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3천만 원 넣으면 세금을 약 198만 원 덜 낼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 월급 한 번 더 들어오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파격적인 부분. 손실 20%까지는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먼저 흡수해요. 쉽게 말해서 20% 깨질 때까지는 정부가 대신 맞아주는 구조예요. 물론 20% 넘게 빠지면 그때부터는 내 돈이 깎이는 거니까 원금 보장은 아니에요. 납입 한도는 2억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 들 거야. 오케이, 그림은 알겠는데 근데 진짜 확정된 게 맞아? 솔직하게 말할게요. 아직 안 정해진 거 꽤 많습니다. 첫째, 비과세 한도 정확한 수치. 아까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거 확대 아니에요. 확정 아닙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올라갔던 숫자가 지금 다시 거론되는 거고 정부는 대폭 확대 방향만 공식 발표한 상태예요. 세법 개정안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 숫자가 그대로 갈지, 더 올라갈지, 아니면 아예 한도가 없어질지 몰라요. 한도 폐지 얘기도 일부 언론에서 나왔는데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못을 박았고요. 둘째, 납입 한도. 이것도 아직이에요. 기존 ISA가 연 2천만 원, 총 1억이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늘어날지는 세법 개정안 나와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요즘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슈퍼 ISA 분리 과세율이 9%에서 5%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이거 공식 자료엔 없는 얘기예요. 기재부 발표에도 없고 세법 개정안에도 없어요. 그냥 어디서 들은 척 하지 마세요. 나중에 뭐야 5%라며 이러다가 민망해지기 딱 좋거든. 여기서 제 솔직한 의견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국민성장 ISA는 일단 열어두는 게 낫다고 봐요. 비과세 혜택 확대되는 건 방향 자체가 확실하니까 세법 개정안 통과되고 6월에 창구 열리면 바로 개설하는 게 좋아. 어차피 기존 ISA랑 중복 가능하니까 손해볼 거 없거든. 근데 국민성장펀드, 이건 저 개인적으로 반신반의합니다. 소득공제 40%에 손실 20% 보전, 이거 혜택 엄청 좋아요. 숫자로만 보면 안 할 이유가 없어. 근데 AI,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첨단 산업에 5년간 묶이는 거잖아요. 원금 보장 상품 아니고 20% 넘는 손실부터는 내가 다 떠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공제 받으려고 무조건 풀로 넣어야지 이렇게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거. 내 여윳돈 안에서 잃어도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넣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뉴스에서 좋다고 해서 넣었는데요 하면서 당황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첫째, 기존 ISA 해지하지 마세요. 슈퍼 ISA는 따로 개설하는 거예요. 둘은 별개 계좌고 중복 가입됩니다. 둘째, 청년 도약 계좌 갖고 계신 분, 청년형 ISA 중복 가능해요. 청년 미래적금이랑만 안 되는 거지 청년 도약 계좌는 문제 없습니다. 셋째, 비과세 한도, 정확한 수치랑 6월 출시 일정 확정되면 그때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도움됐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선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3곳 상품 비교 들고 올게요. 그때 봐요.